저는 원래 공고를 가려고 했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전자제품 뜯어보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많이 망가뜨리기도 했고, 중학생 때 들어보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학비도 안 내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서 뭐 잘하면 나중에 대학도 이제 원하면 TO가 나서 따로 또 들어가기도 쉽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당시 이제 부모님과 공고 가는 걸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당시에 제가 이제 부모님 따라 새로운 종교를 믿으면서 거기 이제 미션스쿨, 인문계 고등학교 미션스쿨에 가느라고 공고를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 종교를 믿는 학교에 갔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갔는데 제가 중학생 때는 성적이 한 100등 내외였어요. 전교생 500명 중에 100등이면 사실 뭐 그렇게 뛰어난 성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전교 3등을 했어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미션 스쿨이어서 좀 덜 경쟁적인 환경이라서 다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중학교 겨울방학 때 뭐 이래저래 EBS 틀어놓고 깨작깨작 보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배우는구나 좀 살펴봤었어요. 동네 수학학원 다니면서 문제집도 좀 한 건 풀어봤고, 그렇게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후에 뭐 이런저런 일로 자퇴를 했어요. 전 자퇴하고 나서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금방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독학재수가 어려운 이유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혼자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늘어지고 망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 재수 3수까지 하게 됐어요. 사실 실력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질 않았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전교 3등한 덕분에 괜히 우쭐해져서 눈이 막 이만큼 높아진 거예요. 현실은 시궁창인데. 그래서 이제 뭐 원하는 수능 점수는 안 나오고 이래서 재수 3수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마지막 수능도 뭐 그렇게 원하는 점수를 받진 못했어요. 시험 며칠 전에 감기가 걸려서 막 시험 중에 막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래서 열이 많이 올랐을 때 친 시험 과목을 그렇게 잘 치진 못했어요. 또 탐구 중에 한 과목은 제가 답을 좀 밀렸어 갖고 사실 그걸 제대로 썼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하여튼 이제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딱히 이제 제 성에 차는 대학은 없고, 원래는 제가 수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발견한 수열이 있어요. 로즈마리 수열이라고 온라인 정수열 백과사전에 아예 등재가 되어 있다고요. 제가 이제 자퇴하고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로즈마리라는 식물을 키웠는데 이거 잎사귀가 어떻게 나지 막 이렇게 탐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을 제가 일반항으로 만들어 봤더니 아주 아름다운 수열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안 되는 영어로 제보를 해서 등록을 했었는데, 또 제가 이제 삼수를 마치고 수학과를 가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돼서 수학과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물론 이제 뭐 그 어린 나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 수학과라는 곳은 이미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나같이 멍청한 사람이 거기 가서 뭔가 새로운 걸 해낼 수가 있을까? 또 이제 대학은 어쨌든 학번제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완화됐는데 저 때만 해도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도 한 2살 많은데 나보다 나이 어린 선배들에게 막 이렇게 조아리고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지금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린 생각인데 그때는 그런 게 되게 싫었어요. 왜냐면 워낙 열등감이 이것저것 많아갖고 그것까지 제가 견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지금 같으면 그런 거 하나도 의미 없죠. 뭐 저보다 나이 훨씬 어려도 돈 많으면 그냥 선생님이고 형이고 뭐 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하여튼 뭐 저보다 나이 어린 선배 이런 개념이 싫었어 갖고 쭉 찾아보다 보니까 고려대학교에 보건과학대학이라는 곳이 4년제로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 입학하면 나보다 나이 어린 선배가 없겠구나. 왜냐면 내가 1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학과 중에 제가 물리치료학과를 들어갔거든요. 당시 물리치료학과는 취업도 잘 된다 그러고 어쨌든 배워두면 내 몸 하나 건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등록금이 한 학기에 거의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입학급이 100만 원, 이것까지 합치면 거의 600만 원 되죠. 근데 저보다 2살 어린 동생, 이 잘 나가는 약사 동생이 당시에 약대를 입학했는데 등록금이 저랑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동생의 1년 등록금 뭐 이런 걸 다 합쳐보니까 거의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이래선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동생은 장학금 받으려고 진짜 죽자사자 공부했어요. 이거 왜냐면 처음 들어갈 때는 이 학자금 대출을 썼는데 그 이자가 7%예요. 굉장히 비싸죠. 지금은 많이 내렸지만 당시에는 무슨 뭐 국가장학금 이런 개념도 없었고, 그때는 집안 형편이 이자 내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던 때라서 진짜 죽자사자 공부해서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 학과로 수석 졸업하고 동생도 학과로 수석 졸업해요. 막 학문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라기보다는 장학금 못 받으면은 학교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진짜 그냥 죽자사자 공부했어요. 물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는 있더라고요. 제가 뭐 물리치료학과 나왔다 그러면 다들 뭐 마사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학과 커리큘럼에는 마사지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뭐 이제 원하는 사람은 따로 학회 같은 걸 들어가서 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뭐 태릉선수촌에도 물리치료사가 있으니까 그런 선수를 위한 스포츠 마사지 이런 것들을 배우긴 하는데 뭐 이렇게 쭈무르고 이런 건 전혀 안 가르쳐요.
똑같아요. 놀랍게도 이제 주로 신경과학, 근골격계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래서 당시엔 제가 생각한 게 열심히 이걸 공부해서 석사, 박사까지 따서 이 학과 교수가 되자. 원래 그 학과 1기로 들어가서 졸업한 사람은 교수가 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또 제가 재수 삼수하면서 열심히 깨달은 내용들, 수능 국어와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등급이 낮은 상태에서 높은 단계까지 단기간에 끌어올렸고 학생들도 제가 재수 삼수하면서도 많이 가르쳐봤더니 성적이 많이 오르고 이런 내용들이 그냥 제 머릿속에만 있다가 수장되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 막 토지 같은 데 빌려서 학생들 많이 가르치고 그 당시 저한테 배웠던 사람 중에 대치동에서 아주 신화를 써내려간 선생님도 있어요. 하여튼 막 그렇게 가르치다가 진짜 나는 이제 이 학업에 전념을 해야겠다 싶어서 알고 있는 모든 내용, 가르쳤던 내용을 다 책으로 정리를 해둡니다.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어 때문에 좀 절박한 학생들이 이 책을 보고 도움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냈어요. 그러고 저는 열심히 학업에 집중을 하기로 했죠. 3학년 겨울방학 때인가 방학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가서 매일같이 하루 종일 있었어요. 맨날 쥐 데리고 실험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연구자로서의 길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하고 배웠는데 또 그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 올해 인세가 1억이 넘을 것 같은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나는 교수가 굳이 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졸업하고 그냥 열심히 책 쓰고 책 읽고 그렇게 좀 살았어요. 책이 워낙 많이 팔려갖고 나름 젊은 나이에 적지 않은 돈을 벌긴 했는데 어느 날 신문을 읽는데 소년등과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소년등과라는 것은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는 걸 뜻해요. 근데 옛 사람들은 세 가지 큰 불행 중에 하나로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그 성취에 도취돼서 더 이상 학문을 닦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아침에 신문에서 그 내용을 읽다가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내가 이거 참고서 몇 개 팔아갖고 이렇게 삶이 여기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공부를 좀 더 하자.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심리학과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심리학과 대학원에 들어갔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학부에서 내내 배웠던 게 뭐냐면 뇌과학이에요. 엄청 많이 배웠어요. 따로 뇌 해부를 해보는 그런 해부학 강좌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서 들었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관련 책들도 많이 읽었고 딴 건 몰라도 학부생 수준에서 내가 뇌과학에 대해서 좀 많이 알지 않나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고 심리학과가 요즘은 다 뇌과학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기 가면 내가 좀 강점이 있겠다 싶어서 심리학과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수료나 졸업을 하진 못했어요. 제가 군대 문제가 껴갖고 중간에 질질 끌려가게 생겨갖고 그래서 그냥 군대를 갔었고 그러고 이제 전역을 하고 지금은 전업 작가로서 수능 참고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예스24 판매량 1위도 다 찍어보고 해볼 만큼 해봤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PSAT 교재 이게 좀 재미가 있어서 깨작깨작 만들고 있는데 사실 오늘도 이제 강화 약화 매뉴얼이라는 피셋 리트 이 기본서를 하나 탈고를 해서 지금 할 일이 없는 가운데 이걸 찍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삶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옛날에 내가 공고를 갔더라면 삶이 어떻게 펼쳐졌을까? 혹은 수학과를 지나겠다면 내 삶은 또 어떻게 펼쳐졌을까? 어쩌면 제가 수학의 기술을 써서 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대학원을 그냥 계속 쭉 졸업을 해서 그 분야로 나가서 연구자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하여튼 뭔가 너무 굽이 막 이렇게 돌아왔어요 삶이. 그런 게 너무 아쉽고 그러다 제가 페이스북 통해서 이 진로 강연, 진로 교육을 하시는 분의 강연을 듣게 됐는데 와 진짜 막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저 영상을 중고등학생 때 제가 봤다면 어땠을까? 중고등학생 때 나의 부모님이 보셨다면 어땠을까? 중고등학생 때 나의 선생님들이 보셨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인생을 보면 제가 책을 내기로 결심했던 게 엄청나게 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선택이긴 했는데 안 낼 수도 있었거든요. 내가 책 낸다고 누가 보겠어 이러면서 사실 출판사들에서도 엄청나게 다들 거절했었고 이런 거 누가 보냐 이래갖고 하여튼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우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쩌면 굉장히 삶이 안 풀렸을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그 진로지도 강연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와이즈 멘토의 조진표 대표님이세요. 유튜브에서 조진표로 검색해서 나오는 강의를 저는 거의 다 들어봤어요. 워낙 팬이어서 그분이 오프라인에서 하는 강의에도 막 찾아가서 들어봤어요. 정말 재미있게 들었고 정말 어린 시절에 또 부모님께 들려주고 싶은 그런 강의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중고등학생 분들이라면 혹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님이시라면 영상을 한번 다 찾아보시길 진짜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그 대표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메이저 맵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내가 어떤 학과에 관심이 있을 때 그 학과에서 대략적으로 무엇을 배우는지, 비슷한 과는 뭐가 있는지, 등록금은 얼마인지, 여기 가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 과목을 택해야 되는지 등등등등 그런 정보들을 무료
무료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학과가 있었다면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 아직 내가 어떤 학과를 갈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이것저것 랜덤으로 뜨는 것들 한 번씩 보면서 여긴 이런 걸 배우는구나, 저긴 저런 걸 배우는구나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최근에 탑재된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학과별 추천 도서 시리즈가 있어요. 이 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해주는 도서들, 거기에 소개된 도서를 읽어보면서 내 진로에 대해서, 적성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어디 진학을 하진 않겠지만 다른 용도로 검색을 좀 많이 해봐요. 제가 뭔가 특정 분야에 관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뭐 문학이라든가 등등등. 그 학과를 제가 검색을 하면 관련 추천 도서들이 쭉 뜨는데 그 해당 전공과 관련돼서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이제 책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분야에 좀 박식한 사람한테 나 이러한 목적으로 책을 읽고 싶은데 좀 추천 좀 해줘, 이게 제일 좋은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능을 메이저 맵에서 해주더라고요. 특정 분야 전공명을 입력해서 나오는 그 추천 도서들, 사회학에 관심이 있으면 사회학과 검색해서 관련된 도서들을 보면 제가 공부하기에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녀도 없고 중고등학생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관심 도서를 찾는 용도로 책을 추천받는 용도로 쓰기에 꽤 괜찮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 그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그랬던 건데 갑자기 뭔가 굉장한 소개글이 되어버렸네요. 진짜 순수한 마음에 정말 괜찮은 서비스인데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